안녕하세요. AI 크레드 연구단 소속 펠로우 홍정우입니다. 본 영상을 통해 생체 등배전자체 치환에 기반한 펩타이드 2차 구조의 조절 및 합성 전략 개발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생명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카복실산 옆자리의 탄소, 즉 알파카본의 아민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알파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구조에 메틸렌 하나를 더한 아미노산은 베타 아미노산이라고 하며 베타 아미노산을 기반으로 하는 펩타이드를 베타 펩타이드라고 부릅니다. 제 연구는 그 중에서도 사이클로펜테인 고리를 포함하는 트랜스 HPC로 이루어진 베타 펩타이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HPC 올리고머는 고체성과 용액상에서 분자의 수소결합에 의해 안정화되는 특유의 나선형 2차 구조를 가지는데 하나의 수소결합 사이에 12개의 원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12헬릭스라고 부릅니다. 알파 펩타이드와는 다르게 대여섯 개 정도의 짧은 길이에서도 안정한 2차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HPC 올리고머를 활용한 펩타이드 재료를 다루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반대로 HPC 올리고머는 사이드 체인에 작용기가 존재하지 않아 폭넓은 기능성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로부터 베타 펩타이드의 구조 및 기능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펩타이드의 모디피케이션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는 아미노산 서열을 변경해 구조나 기능에 변화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이클로펜테인 링을 테트라하이드로퓨란으로 대체해 자기조립 경향에 변화를 주거나 테트라하이드로사이오펜 링을 도입해 폭넓은 합성 후 변형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비교적 드문 전략이지만 펩타이드의 골격을 다루는 아마이드기를 다른 작용기로 바꾸어 큰 변화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기존 접근과는 다르게 아마이드의 생체 등배 전자체 중 하나인 사이오마이드를 선택했습니다. 산소 원자를 황 원자로 바꾼 원자 수준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일 뿐이지만 결합 길이, 아마이드 프로톤의 엑시디티, 수소 결합의 경향성까지 폭넓은 부분에서 펩타이드의 성질에 뚜렷한 변주를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사이아마이드를 포함하는 베타 펩타이드는 크게 세 종류의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펩타이드의 N말단에 도입되어 수소결합 어셉터로 기능을 하게 할 수 있고 C말단에서 잠재적인 수소결합 도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양쪽 모두에 포함되어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사이아마이드의 도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짧은 길이의 펩타이드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치환 패턴을 가지도록 체계적으로 디자인 및 합성을 수행하였습니다. 합성된 사이아마이드 베타 펩타이드의 구조를 단결정 X선 회절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사이아마이드가 C말단에만 도입된 1B와 전체적으로 도입된 1C의 경우 이들의 모티프가 된 1A와 동일한 12헬릭스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N말단에만 사이아마이드가 존재하는 1D와 이것의 셀레노아마이드 유도체 그리고 아마이드 사이아마이드가 번갈아서 나타나는 1,2에서는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었던 12A 헬릭스 구조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사이아마이드가 상대적으로 약한 수소결합 어셉터임을 소개드린 바 있는데 더 강한 수소결합의 형성을 위해 사이아마이드 대신 뒤쪽의 아마이드가 분자 내 수소결합에 참여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1, 2 분자의 구조를 연장한 2B의 경우 단결정 및 2D NMR 기반의 용액상 구조 분석에서 모두 같은 경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옥타펩타이드 수준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3B의 경우 분자 내 수소결합 패턴이 바뀌는 대신 직선형 나선 구조를 가지는 3A와는 다르게 휘어진 나선 구조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이아마이드가 개입하는 수소결합의 길이가 증가하기 때문인데 나선의 축 방향에서 분자를 관찰하면 3B의 사이아마이드 그룹이 나선축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선이 한 방향으로 조금씩 꺾이게 되고 이들이 중첩되어 결국 분자 전체를 휘어지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3C를 새롭게 디자인하였으나 의도와는 다르게 N말단 부분의 나선이 조금 풀리는 현상을 관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N말단 부분은 두껍고 C말단 부분이 상대적으로 얇은 원뿔형 나선 구조가 얻어집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미노산 서열 구조 변화에 의존하지 않고 구조 변화를 얻었다는 점에서
향후 복수의 전략을 통해 펩타이드의 구조 및 기능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등의 폭넓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고리형 펩타이드에서 사이어마이드 치환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트랜스 ACPC 기반의 고리형 펩타이드가 보고된 바 없기에 양쪽 모두를 합성하려고 했는데 아마이드 버전의 경우 헤드 투 테일 아마이드 커플링 반응의 진행 도중 많은 양의 불용성 침전물이 관찰되어 고리형 펩타이드 합성이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사이어마이드 버전은 큰 어려움 없이 세 가지의 고리형 펩타이드를 합성할 수 있었고 간결적 및 용액상 구조 분석을 통해 이들이 높은 시메트리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이어마이드가 도입된 분자는 유기용매에 대한 용해도가 증가함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향성이 선형 베타 펩타이드의 합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0개 이상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긴 길이의 펩타이드는 대부분의 경우 레진을 활용한 고체상 합성 방법을 이용합니다. 합성이 진행될수록 분자가 커져 반응성과 용매에 대한 용해도가 모두 낮아지는 것이 원인인데요. 이 중에서 용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인 방법으로 긴 길이의 펩타이드를 용액상에서 합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8개의 아미노산을 가지는 3B를 시작물질로 삼았습니다. 또한 기존의 고체상 펩타이드 합성이 단계별로 아미노산 하나를 더해 나가는 것에 비해 높은 용해도를 바탕으로 프래건트를 만들어 이들끼리 연결해 나가는 전략을 차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12개, 16개, 20개, 24개, 그리고 아미노산 32개 길이의 베타 펩타이드를 용액상에 합성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큰 스케일과 좋은 수득률로 긴 길이의 베타 펩타이드를 용액상에서 합성한 최초의 예시이며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길이의 긴 베타 펩타이드입니다. 이들의 단결점 구조를 분석한 결과 16개 길이의 펩타이드가 약 3.4나노미터 길이를 가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분자를 정중앙에서 두 개로 나누어 그 구조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구조적 유사성을 가짐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더해 원평광 이색성 분석에서 이들의 길이가 길어져도 크게 유사한 2차 구조를 취하는 것으로부터 미루어 볼 때 합성에 성공한 32개 길이의 펩타이드는 약 7나노미터 정도의 길이를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결과에 더해 사이어마이드를 원래의 아마이드로 되돌릴 수 있다면 용액상에서도 긴 길이의 베타 펩타이드 합성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예시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몇 번의 시도 끝에 은일가시약과 물을 가해 사이어마이드를 아주 손쉽게 아마이드로 바꿀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6개 길이의 펩타이드에서도 짧은 반응 시간과 높은 수독률로 반응을 진행할 수 있었고 온화한 반응 조건 덕분에 칼바메이트나 에스터기에 대한 내성 또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사이아마이드 버전과 비교할 때 아마이드 버전의 나선형 베타 펩타이드는 길이 방향으로는 짧지만 조금 두꺼운 나선형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기존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긴 길이의 베타 펩타이드의 용액상 합성을 성공했고 새로운 베타 펩타이드의 합성 전략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사이아마이드의 도입을 통해 베타 펩타이드 2차 구조의 정밀 조절, 독특한 구조의 발견, 그리고 새로운 용액상 펩타이드 합성 전략 개발에 성공했고 그 결과를 작년에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아마이드는 아마이드에 비해 반응성이 훨씬 높아 다양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저는 후속 연구로서 베타 펩타이드의 합성의 변형을 통한 케미컬 스페이스 확장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조 분석 및 생리활성 조사 분야의 공동 연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